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시장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까요? 트레이딩에서 가장 어려운 행위는 진입이 아닙니다. 바로 관망이죠. 진입은 행동이고 행동은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반면 관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것을 견디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무너지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자리가 아닌 곳에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기관이나 세력은 극단적 가치 구간까지 기다리지만 개인은 기다림 자체를 비용으로 느낍니다. 그 차이가 결국 포지셔닝의 차이로, 기대값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분석에서도 이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자리인지 견딜 자리인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럼 바로 달러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일간 차트를 봅시다. 네, 최근 가격이 극단적 가치 구간에서 거부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전 구조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했어요.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우리는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반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초크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시장이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한 주에 대한 전략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유리할까요?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플랜은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장이 풀백을 형성하고 가격이 프리미엄 레벨에 있을 때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구조적으로 저점을 낮추느냐, 이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갖습니다. 깊은 풀백을 허용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매도 압력이 지속되는지, 이것에 기반을 두고 메인 통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일에 시장이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초크에 대한 레벨 또는 최근 하락 돌파됐던 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나요? 가격이 횡보, 즉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매도 움직임이 진행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인 매도에 대한 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 한 주에서 우리는 1시간 차트에 대한 방향을 통해서 시장이 실제로 빠른 압축 과정을 통해서 매도 움직임이 나올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자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었을 때 즉각적인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구조적 고점에 있어서 변곡점 또는 유동성에 대한 수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레벨이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요. 자, 이 구간이 되겠죠. 네. 자, 이 구간에서 가격이 약세 캔들, 즉 강세 캔들에 대한 움직임이죠. 반전 거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장악형이나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매도세 캔들이 나왔을 때는 반전 거래 계획 또는 추세에 대한 방향 거래 계획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진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일에 시장이 그대로 풀백을 크게 허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가격이 이 구간에서 크게 풀백을 허용해요. 이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변곡점은 또 어디에 있죠? 네,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강하게 주목해 볼 수 있는 레벨이에요. 특히 50% 지점을 돌파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무슨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나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도 가이드를 거래 계획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내부적인 구조에서 초크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풀백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플랜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깊은 풀백을 허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인데요. 만일에 시장이 이렇게 더 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매도에 대한 거래는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 있어요. 이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구조적 고점에 대한 레벨을 평가하거나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을 평가한 이후에 뒤늦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하락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레벨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매도에 대한 플랜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지속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은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을 재평가하고
그 이후에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다. 이때는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거래를 설정하기보다는 보험 진입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하락에 대한 뷰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기반을 두고 유로 달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로 달러에 대해서 일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죠? 최근 가격에 대한 저점 레벨을 테스트하는 캔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현재 로테이션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압축 구간이죠. 네, 시장이 임펄스에 대한 구조, 로테이션 구간. 이 로테이션 구간에서는 가격이 언제든지 머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저점에 대한 하단에서 경매에 대한 실패가 있었고 풀백을 허용하며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의 거부가 있었어요. 이 구간을 여러 차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달러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풀백에서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에요. 달러가 상승할 때 유로 달러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죠?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달러가 하락하면서 먼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다가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요, 유로 달러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극단적 가치나 또는 변곡점에 대한 레벨의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가격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거래에 대한 기회를 찾는 지점은 간단해요. 먼저 시장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네, 이런 올라가는 위치에서 변곡점에 대한 레벨은 주문에 대한 흡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격에 대해서 거부가 나올 수 있고 경매 실패로 발전할 수 있죠. 실패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매도 압력이 나오고 반전거래 움직임을 통해서 하락에 대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은 박스권에 대한 하단 레벨까지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어요. 시장이 아직 가치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범위로 풀백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거래하는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저항선에 대한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진입을 해볼 수 있어요. 시장이 양봉에 대한 캔들이 진행될 때 음봉에 대한 캔들의 매도 압력이 진행이 되면 그때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플랜을 통해서 공정 가치 구간이나 박스권에 대한 하단 레벨에 근접할 때 포지션에 대한 청산 계획을 노리는 게 첫 번째 플랜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자, 시장이 이 구간에서 트렌드에 닿지 않고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가 유동성만 확보하고 급격한 매도 압력이 나오면서 가치 범위의 풀백을 형성했을 때는 보험 진입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진입은 우리가 주목해 보는 캔들은 매도에 대한 캔들이 1시간에서 크게 발생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지지선에 대한 이탈 방향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짧은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요. 1대2, 즉 2대1에 대한 손익비 거래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지만 전체적인 플랜은 달러에 대한 하락이 다시 한 번 더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 달러에서 매수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현재 차트에 대한 특징이에요. 매수에 대한 플랜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내려왔을 때 박스권에 대한 하단에서 반전 거래 계획을 갖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 가치 구역에 도달하는지가 목표이고요. 이게 첫 번째 플랜이 되고, 여기서 달러가 매도가 급격하게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랬죠. 네, 우리는 유로 달러에서도 그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됐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뉴욕 세션을 기준으로 시장이 거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그렇죠? 이 저점에 대한 레벨에서, 즉 플립존에 대한 구간인데요. 거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돌파에 대한 구조가 나타나면서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로테이션이 길어지고 스퀴즈가 발생해서 플랜이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 위치에서 만일에 뉴욕 세션을 기준으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파 거래에 대한 계획도 가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매수 거래는 두 가지 시나리오죠. 돌파에 대한 플랜 또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하단 플랜 또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뉴욕 세션에서 관리해야 되는 움직임이고요. 단순 가격에 대한 풀백이 깊게 났을 때는 가치 범위에 대한 구간에서 플랜. 자, 그러면 유로캐디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유로캐디는 현재 극단적 가치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주요 레벨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음봉에 대한 캔들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지 않고요. 시장에 대한 갭이 조금 더 있어서 가격이 한 번 더 돌파를 보여주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1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어센딩에 대한 채널이 나오면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고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거고요. 이 구간에서 매도 거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에 대한 플랜은 약세 캔들이 반드시 나왔을 때 거래하는 게 목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이 구간을 가격이 그대로 그냥 강하게 돌파하면은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도 거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시장이 돌파하고 이전 구조를 두고 풀백이 나왔을 때 수용하는 단계로 빠져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도로 접근한다는 것은 리밸런싱이 발생해서 이전 구조가 플립존으로 형성이 됐을 때만 다시 한 번 더 매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대로 그냥 돌파를 해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매도에 대한 거래 셋업이 유효하지 않다.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이유는 극단적 가치 구간에서 거부를 보였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 패턴 속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호주 달러를 볼까요? 호주 달러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나리오에서 언급했던 움직임 중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 있었고요.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상승 이탈, 풀백에서 가격이 어떻게 됐죠? 네, 매도에 대한 거부, 플립존에 대한 지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유로 달러에 대한 내용의 움직임과 동일한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죠. 네, 이 가격에서 이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 구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 대한 구조는 저점에 대한 위치에 스탑을 걸고요. 목표는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이 타겟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다음 주 시장에서 시장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짧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이 3터치나 또는 뉴욕 세션에서 가격이 저점을 깨고 회복하는 시점이 나오면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좀 더 추격하는 그런 플랜도 가능하고요. 이에 따른 매수에 대한 청산은 목표는 이전 구조적 저점에 타겟이 돼요. 그래서 뉴욕 세션에서 움직임, 변동성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파운드 호재에 대한 차트도 볼까요? 네, 파운드 호재에 대한 일간 차트를 봅시다. 시장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장악형에 대한 매도 캔들이 나왔어요. 가격에 대한 갭이 조금 더 발생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지금 강세 움직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돼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위치에서 어센딩에 대한 패널 차트를 긋는 것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가격에 대한 갭이 여전히 남아있고 거래량을 테스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갭을 채울 의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전략은 무슨 플랜이 제일 좋죠? 기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매도에 대한 플랜은 이런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포지션에 대한 진입을 진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스탑을 잡고 여기서 매도에 대한 이 스탑로스를 설정하고 진입가를 설정하고 타겟을 가져가는 이런 계획은 충분히 좋은 플랜일 수 있어요. 또는 시장에서 임펄스에 대한 구조가 나오고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한 번 더 있죠. 네, 이런 구간에서도 로테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지지선을 이탈됐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한 번 더 계획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스탑을 길게 설정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이 구간에는 변곡점이 있어서 만일에 돌파가 이런 식으로 시도가 되면 해당 레벨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피보나치 레벨에 50%를 초과하고 가격이 머물기 시작하면 극단적 가치 레벨을 평가한 이후에 뒤늦은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차트인데요. 기본적으로 매도에 대한 압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그널에 해당되지만 확신은 아니에요. 네, 가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확정을 기다리려면 최소 4시간에 대한 스윙 포인트 저점을 이탈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 이탈되고 풀백을 형성하면 우리는 좀 더 많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지만 현재 그 가격에 대한 갭이 많이 열려 있죠. 그리고 시장이 강세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움직임을 메꾸러 가는지를 일단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세션에서 자, 만일에 가격이 상승 돌파했다가 런던 세션 상승 돌파했다가 실패해서 하락하면요. 이때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 가능해요. 네, 뉴욕 세션에서 매도 거래를 통해서 이전 저점 레벨에 근접할 때 짧은 포지션 청산 전략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의 거래도 따라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입니다.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시장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받고 있고 어센딩에 대한 차트 또는 3드라이브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에 대한 구조는 같아요. 시장이 트렌드 상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이는지 이때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거고요. 자, 시장이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으로 하락도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거래할 겁니까? 시장에서 우리는 매도에 대한 움직임에 주문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거래를 할 거예요. 고점에서 매도 거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먼저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강한 매도에 대한 급격한 움직임이 나왔죠. 네,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스윙 포인트에 대한 지점 레벨은 아니에요. 시장이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전략은 매우 심플합니다. 자, 일간 차트에 대한 방향을 보기 전에 이 구간에서 볼륨 프로파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시장에 대한 구간이 어디 있죠? 네. 자, 여기 구간에 가치 범위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구간에서 실패를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때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공정 가치나 트렌드 하단에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자리가 캔들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시간 차트를 볼게요. 자, 이 구간은 3터치에 대한 구간에서 유동성 수입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음봉에 대한 캔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형성하는지, 로테이션 단계에서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면 매도에 대한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스탑을 잡고 거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움직임이죠. 임펄스, 로테이션,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에서의 거부, 지지선에 대한 이탈, 매도에 대한 플랜이 공정 가치 구간까지 이어지는지,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은 시장은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하거나 확장형 움직임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한 진입 거래 기회까지 올 수 있다. 달러엔에 대한 차트를 볼게요. 네, 우리가 저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극단적 가치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 시그널과 이제 확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매도에 대한 기회를 찾습니다. 가격에 대한 풀백이 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죠. 자, 먼저 가격이 고점에서부터 현재에 대한 플랜을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공정가치 구간에 있어요. 네, 가격이 머물고 있고요. 시장이 이전 레벨에 대한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플랜을 계획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임이 났을 때 우리는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기다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매도에 대한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위치예요. 네, 시장에 대한 가격 거부가 나오고 이 구간에서 강한 매도에 대한 음봉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가격이 음봉 캔들 이후에 내가 이 시간에서 관여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런던이나 뉴욕 세션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 이후 임펄스에 대한 구조와 로테이션을 보고 지지선에 대한 이탈 방향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이때 첫 번째 타겟은 직전 저점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스타일의 거래를 하게 되면 저점이 타겟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키위 달러를 볼까요? 네, 키위 달러에 대한 일간 차트를 봅시다. 차트적인 특징은 무엇이죠? 네, 이전에 대한 레벨에서 급격한 V자에 대한 회복이 나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인 이제 매도에 대한 압력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오랜 기간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플랜을 계획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 대한 풀백이 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적 저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차트를 볼까요? 네, 시장이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반전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또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 임펄스, 로테이션, 임펄스, 풀백. 여기서는 새로운 가치를 찾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풀백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스윙 포인트에 대한 지점에 있습니다. 자, 1시간 차트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움직임은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네, 하락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고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오는지 이런 단기 거래에 대한 플랜을 가질 거고요. 매수에 대한 진입 레벨은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 짧게 형성되는지 뉴욕 세션에서 또는 자, 이런 식으로 유동성 수입이나 풀백 이후에 V자 가격 회복 이후에 타이트한 수렴을 통해서
저항 돌파, 상승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매수 거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음 한 주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달러 캐디에 대해서도 차트를 좀 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은 무엇이나요? 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가치에 대한 범위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압력이 나오는지를 현재 지켜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짧은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우리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한 번 정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자,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실패가 있었고 풀백이 크게 형성되면서 가격은 공정가치에 대한 레벨까지 좀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주 시장에서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합니다.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투터치나 쓰리터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계획을 할 거고요. 트렌드가 돌파될 때 거래를 하기보다는 트렌드에 대한 하단 레벨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지캐디에 대한 차트를 볼게요. 오지캐디에 대한 일간 차트를 봅시다. 일간 차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이 공정가치 구간에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과 상승에 대한 압력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가치 범위 상단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차트에서 가지는 거래 플랜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거부를 보이면은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거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지 않을 거예요. 네, 시장이 올라왔을 때만 거래 계획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고 시장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지점은 매우 명확하다.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 네, 그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발생하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로 파운드 우리가 이제 전일 매도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저번 시장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죠. 현재 포지션이 계속 가져가고 있고 손익분기점에 대한 레벨 설정 이후에 트레일링 스탑로스까지 포지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구간에서 이제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오거나 오르거나 하면서 여러 번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장된 움직임의 형태고요. 이런 움직임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되는 고점에서 스케일인 거래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서 하락에 대한 플랜에 매도 플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신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진 않고 기존에 대한 매도 포지션만 가져가면서 거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격이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시장에 대한 거부가 만들어졌을 때는 또 한 번 더 이제 매도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하락에 대한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터치나 쓰리터치에 대한 거래 기회를 계속 기다린다. 이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프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현재 파운드 프랑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이제 거래에 대한 플랜이 좀 종료가 됐어요. 시장이 돌파됐을 때 우리가 거래 계획을 가졌죠. 네, 이 구간에서 가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고 수용하고 상승에 대한 구조가 나왔죠. 이 구조에서 이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올라갔을 때 손익분기점을 설정하고 내려왔을 때 이제 거래에 대한 종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거래였어요. 짧은 거래였고 1대1에 대한 손익이나 그런 거래는 아니었고요. 0.5에 대한 가격에 대한 범위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위치였고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내려왔을 때 저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가격 거부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지를 좀 지켜볼 거예요. 상승하면서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또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가격 거부가 만들어지는지를 볼 거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포지션에 대한 종료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래하는 전략은 상승했을 때 극단적 가치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서 하락 반전이 한 번 더 진행이 되는지 이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상단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진입 거래 기회를 찾는 게 목적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캐디엔에 대한 차트를 볼게요. 네, 캐디엔에 대한 차트는 현재 매도에 대한 플랜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진행하고 현재는 수익 거래에 대한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디에 있죠? 극단적 가치 구간에 우리의 타겟이 위치에 있어요. 현재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거는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느냐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네, 좀 더 강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략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구간에서의 로테이션이 진행됐을 때 로테이션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기다리는 게 핵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트레일링 스탑로스를 설정하고 있어요. 트레일링 거래를 하고 있고 새로운 스케일링 거래도 가능합니다. 시장이 내려왔다가 풀백을 형성하면서 이전에 대한 구조가 거부를 나타내는 캔들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매도 포지션에 대한 방향 거래도 가능하고,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임펄스 로테이션, 추세 지속에 대한 거래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거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지키에 대한 차트도 볼까요? 네, 오지키에 대한 차트 어떻습니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죠. 타겟은 변곡점에 대한 레벨이 타겟입니다. 여전히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 짧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변곡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뷰는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 위치했어요. 근데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기본적으로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계획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는 이 구간에서는 풀백을 크게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트레이드 관리를 하면 좋아요. 만일에 가격이 이런 레벨을 강하게 이탈하고 그 아래서 수렴을 한다면요, 이때는 극단적 가치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좀 유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수 및 원자재 시장을 볼까요? 네, 지수 및 원자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현재 시장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고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현재 매수나 매도에 대한 플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매수나 매도에 대한 플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트레이딩 플랜은 매우 명확합니다. 시장이 내려왔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갖는다. 이게 특징인데요. 이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질 때 주목해야 되는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이 있습니다. 자, 어디죠? 네, 스윙 포인트에 대한 지점 또는 강한 거래가 있었던 구간. 자, 이 구간에 시장이 도달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회복하면서 가격에 대한 경매 실패, 거부 주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거나 이 저점에서 시장이 이제 강한 거부에 대한 패턴이 나오겠죠. 또는 이런 구간에선 디센딩에 대한 채널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이런 디센딩에 대한 채널에서 지지선에서의 매수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베팅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대한 차트도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예요. S&P와 동일한 플랜을 사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하는 진입 전략은 내려왔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고요. 특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하단 레벨에서는 또 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는 어떤 플랜도 가져가지 않겠지만 내려올 때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상승에 대한 베팅을 지속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요, 네, 바로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 또는 변곡점에 대한 레벨, 이런 구간들이 각각에 대한 타겟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죠. 크루드 오일은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까지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열려 있어요. 매도 거래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매수 플랜은 계획하지 않아요. 네, 시장이 풀백을 형성하면 이전 구조에 대한 레벨에서는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올 수 있죠. 이때는 1시간 차트에서 가격 거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격 거부라는 거는 양봉 캔들이 아니라 음봉 캔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전략 자체는 매도에 대한 뷰를 계속 따라가고 극단적 가치까지 가격이 하락하는지를 지켜보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리에 대한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리에 대한 거래는 매도에 대한 뷰를 보고 있죠. 네, 시장이 지금 보면은 공정가치에 대한 구간을 평가를 했어요. 재평가를 했고, 이런 구간들은 사실 매도 거래로서 적합합니다. 우리가 풀백에 대한 거래에서 리밸런싱을 보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플랜을 가져갈 수 있고요. 1시간 차트에서 내가 현재 위치에서 거래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시장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현재 시장이 해당 위치에서는 거부를 나타내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하단에 대한 레벨까지 열려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구간에 대한 가격이 여러 차례 중첩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음 주 시장에서 음봉 캔들이 나오면요. 자, 음봉 캔들이 나오면은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가 나와요. 이때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탑을 좀 짧게 잡고요. 하락에 대한 목표는요, 범위에 대한 하단이나 저점이 타겟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콘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우리가 이것도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매도 플랜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에요.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기 때문에 하락 레벨까지, 네, 하단 지지선까지 열려 있고 해당 구조를 평가하고 있는 위치예요.
임펄스 로테이션, 임펄스에 대한 구조를 통해서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을 평가하는지를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탑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고 기대치가 높은 위치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3타치 구간이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는 움직임은 지금 임펄스에 대한 구조가 나오는 시점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다음 주 시장에서 찾을 거예요. 로테이션, 지지선 이탈,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찾는 게 목적입니다.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본다. 자,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를 볼까요? 니케이는 우리의 거래 계획은 다음 주 시장에서 매수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짧은 거래 계획이 목표예요. 네, 고점을 돌파해서 큰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 이 구간에서 그냥 짧게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이 되는지를 볼 거고요. 만일에 로테이션이 지속되면은 하단에 대한 매수에서 플랜을 갖는 게 아니라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변곡점이나 트렌드 상단이나 아니면 최근 가장 높았던 레벨을 타겟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의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빠른 트레이드 관리가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를 볼까요? 골드에 대한 다음 한 주 플랜은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공정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하락 거부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투터치에 대한 전략을 사용을 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올라왔을 때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명확하게 나오면서 음봉에 대한 캔들로 전환되면 스탑을 짧게 설정하고 하락에 대한 목표는 이전 레벨에 대한 가격을 목표로 로테이션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입니다. 네, 크립토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번 라이브에서도 언급했듯이 로테이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응이 크게 나올 때는 로테이션에 대한 상단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현재도 가격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여지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지금 이 구간은 이제 공정 가치에 대한 구간을 평가하고 있죠. 네, V폭에 대한 구간을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시장이 만일에 거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장에 대한 중간지대에서 거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시장이 만일에 하락하고 자 여기서 구조적인 이탈을 깨고 그죠 하락하고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짧게 나타내면요 이때는 매도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매도 거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확장된 플랫 형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은 매도 거래로서는 리스크가 높고 거래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자리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상승이 나왔을 때 거부가 나오면은 매도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것도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투터치에 대한 레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정가치 구간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거는 올랐다고 해서 매도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시장이 좀 더 오르는 여유폭을 기다리거나 또는 가격이 거부가 돼서 해당 레벨을 테스트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지점은 어딜까요? 자, 차트를 전부 다 지우고 우리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지점은 어디가 될 수 있죠? 만일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서 디센딩에 대한 채널을 보여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트렌드 하단에 대한 레벨 있죠? 이런 하단에 대한 레벨에는 약세 캔들을 감사하는 매수 캔들이 나오면 풀백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허용될 수 있어요. 이때는 유동성에 대한 확보나 이전 구조에 대한 레벨도 충분히 수용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이런 움직임이 크게 형성되면서 이런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요. 시장이 쉽게 반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임펄스 이후의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에서 시장이 어떤 가치를 허용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목적이고요. 만일에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진행됐을 때 대량의 거래량과 매도에 대한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거부하고 풀백을 허용하면 그때는 가격에 대한 반전 거래를 크게 허용해서 이전에 대한 극단적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타겟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내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던 레벨까지 또 풀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에 이 하단 레벨에선 정말 강력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레벨은 박스권에 대한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위치는 어떨까요? 네, 시장의 임펄스에 대한 구간
가치구역, 상단에 대한 거부, 시장이 이전에 대한 레벨의 변곡점에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왔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성급하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구조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요. 가격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나 오르면서 뭔가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는 그 어떤 구조도 형성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러분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들어가기 좋은 자리는요,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에 대한 가격 거부는 보험 진입을 통해서 숏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도 가능해요. 그러면서 시장은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단기간 계속 유지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아직 확정적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다. 만일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다음 한 주 시장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시장이 내려온 이후에 풀백을 크게 허용해서 거부를 나타내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렇죠? 또는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리밸런싱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매도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접근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본 구간들의 공통점은 하나죠. 네, 진입 근거가 완성되지 않은 자리에서 분석의 결론이 관망이라는 것. 관망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입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진입하지 않는다는 결정 자체가 이미 포지셔닝의 일부예요.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리가 올 때까지 시장 밖에 서 있는 것, 네, 그것이 기관이나 세력과 개인들을 가르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중 시장 분석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